그날 아침 김민준 이사가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입가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안다는 듯한 비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경고등이 켜졌어야 했지만 나는 이미 국토부에 보고할 프로젝트 건으로 늦은 상태였다. 600억 원짜리 계약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을 때는 로퍼를 신은 채 으스대는 상사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그의 표정을 똑똑히 봤다. 배신을 리더십으로 착각한 남자들이 흔히 짓는 그 미세한 경련. 내가 이곳에서 일한 지 16년이었다. 16년. 나는 넥스트코어가 달랑 3명의 남자와 번지르르한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로 시작했을 때 합류했다. 6주 뒤에 망해버린 코인 스타트업과 책상을 나눠 쓰던 시절이었다. 나는 내 노트북으로 첫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내 딸에게 줄 모유를 유축하면서 거실에서 첫 보안 협력 업체들을 등록했다. 나는 번듯한 재킷을 입거나 유명 CEO의 강연을 인용하지 않았다. 김민준 이사가 분기마다 링크드인 프로필이나 다듬고 있을 때 나는 이 회사의 뼈대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다. 나는 자랑에는 소질이 없다. 대신 기억하는 것에는 능하다. 예를 들어 2011년 첫 시드 투자를 받은 후 김민준 이사가 지분 계약서에서 나를 거의 제외할 뻔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내가 의결권을 갖기에는 너무 인프라 쪽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맞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계약서에 제18조 C항을 추가했다. 주 투자자에게 잘 보이려 아부하기 바빴던 우리 변호사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제18조 C항, 상호 합의 없이 직책, 권한 또는 직속 보고 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임원의 지분은 최대 가치 평가액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조항은 나의 낙하산이자 검이었고 보험이었다. 그 모든 것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민준 이사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방금 그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보자. 그 조항이 발동되기 전, 최우진이 나타나기 전, 그 인수인계서가 있기 전, 모든 것은 2주 전에 시작되었다. 김민준 이사가 존버는 승리한다 라고 쓰인 머그컵을 들고 내 사무실로 으스대며 들어왔다. 그 머그컵만 봐도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알 수 있었다. 운영 리더십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그가 마치 동기부여 포스터를 읽는 듯한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략적 재정비, 간소화된 구조 같은 것들이죠. 나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제 해고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는 내가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웃었다. 나는 농담이 아니었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그냥 업무 전환 인수인계서 같은 겁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중요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계약 갱신은 누가 담당하는지, 시스템 배포 감독에는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온전한 운영 통제권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나는 그에게 금요일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3시간 동안 내 첫 고용계약서를 검토했다. 나는 그 계약서를 출력해서 딸의 출생증명서와 함께 내화금고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제18조 C항이 마치 안전장치가 풀린 장전된 총처럼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 모든 접근 경로, 모든 갱신 일정, 모든 조항과 협력업체 관련 메모를 포함했다. 그러고 나서 특별한 내용을 하나 추가했다. 임시적 권한 의존성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만들어 신입 변호사라도 얼굴을 찌푸릴 만큼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집어넣었다. 그것을 보내기 전 나는 PDF 파일을 내 개인 이메일로 전달해 두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들은 정중한 퇴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함정의 뇌관을 설치하고 있었다. 김민준 이사는 처음에는 그 말을 직접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랬다면 배짱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승계 파이프라인, 차세대 조직 개편 같은 무해하게 들리는 볼드룸 용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며 정중한 헛소리 속에 그 의도를 숨겼다.
우리는 당시 연방정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준비로 한창 바빴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의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과대망상증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내 메일함에 운영 소유권 전환 인수인계라는 제목의 회의 초대가 도착했다. 나는 그것을 열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1분간 가만히 숨을 골랐다. 수신인은 나 혼자였다. 참조도 증인도 없었고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 부장님께서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운영 및 인프라 관련 업무 전체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 스택, 모든 협력업체, 진행 중인 계약, 갱신 절벽, 규정 준수 트리거, 그리고 인증 정보 위치까지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마치 부검 전에 시신을 살펴보듯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니. 나는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장했다. 하지만 뒤로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16년치의 증거들. 협력업체 등록 타임스탬프, 다중인증 관리자 설정 기록, 인증서 갱신 내역. 나는 펄스라고 이름 붙인 마스터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의 존재조차 몰랐다. 나는 강박적으로 매달 그것을 업데이트했다. 통제욕 때문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서였다. 김민준 이사는 조용한 승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2011년 첫 인수합병 이후 내가 설치해둔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당시 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칭찬했던 바로 그 투자자들이 시리즈 B 투자 유치 전에 나를 밀어내려 했을 때 나는 수류탄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감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기는 것이다. 제18조 C항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임원 계약서의 두 번째 부록, 주식 베스팅 재설정 관련 문단 바로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법무팀이 김민준 이사의 창업자 조항을 수정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내가 슬쩍 끼워 넣은 것이었다. 그 문구는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다.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권한, 보고 체계 또는 직책의 중대한 변경에 의해 촉발되는 최대 가치평가액 즉시 지급. 나는 그 조항을 3번 읽고 서명된 원본을 파일함에서 꺼내 내 개인 이메일로 깨끗한 사본을 보냈다. 타임스탬프가 찍히도록. 그러고 나서 그것을 출력해 내 딸의 낡은 과학경진대회 트로피 뒤 집 금고에 보관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때 나는 그것을 완벽하고 잔인할 정도로 상세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자산, 그들이 발을 헛디딜 모든 의존성, 그리고 6페이지 하단의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다. 명시된 모든 시스템은 문제 발생 없이 재설정하려면 직속 임원 수준의 재정의가 필요함. 번역하자면 나를 해고하면 시스템이 깜빡일 것이다.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편집증이 아니라 단지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만약 김민준 이사가 나를 다음 황태자에게 제물로 바칠 생각이라면 그는 먼저 그 서류 작업에 목이 매게 될 것이었다. 모든 일은 슬로우 모션처럼 일어났지만 교통사고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월요일 아침 8시 32분 시계처럼 정확하게 내가 시스템 배포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김민준 이사가 마치 유명 강연 계약이라도 따낸 것처럼 환한 얼굴로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최우진이 있었다. 27살, 아마도 28살쯤. 자신의 무선 이어폰이 자신을 비전가로 만들어준다고 믿는 남자의 거만한 에너지를 풍겼다. 실내인 내 사무실에서도 보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김민준 이사는 멈칫하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다가와 마치 베이글이라도 배달 온 사람처럼 말을 던졌다. 이제부터 최우진 씨가 운영을 총괄할 겁니다. 그가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서 부장님은 그를 지원해 주시고 아마 고문으로 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진 씨의 고문이라.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 김민준 이사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그 미소. 정말이지 여러 겹이었다. 가짜 온정, 상대를 얕보는 자신감,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움찔하거나 애원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희미한 기대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울처럼 평평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를 궁금하게 만들 만큼만 살짝 미소 지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심지어 왜냐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노트북을 닫고 일어나서 조용히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최우진이 서버실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마치 근접하는 것만으로 비밀이 풀릴 것처럼 핸드폰을 쿡쿡 찔러대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와이파이를 고쳐달라고 할 것처럼 동그랗게 뜬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자, 그가 최대한 태연한 척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실 준비 되셨나요? 나는 문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흐르도록 두었다. 그리고 나서 작고 외과 수술처럼 정교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나는 무엇이 망가지는지 보러 온 거예요. 그의 미소는 허공에서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졌다. 그는 비밀번호를 몰랐다. 그는 레거시 시스템의 트리거나 이중화 체계 혹은 실시간 배포 주기 중에 인증서를 변경 승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는 심지어 우리 협력업체 연락처 대부분이 여전히 4명의로 등록된 계정을 통해 라우팅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김민준 이사가 그에게 말해준 것, 즉 자기가 책임자라는 사실뿐이었다. 이제 김민준 이사가 그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은 이해 없는 권력은 함정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최우진은 방금 이지 부스트와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고 그 함정 속으로 발을 들인 것이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서버실 키를 입력하고 들어갔다. 문은 뒤에 열어두었다.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잘 됐다. 침묵이 김민준 이사가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도록 내버려두자. 나는 그들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생각도 없었다. 중력이 나머지를 해결해 줄 것이었다. 오후 1시 4분, 내 변호사가 넥스트코어 본사 안내 데스크에 봉투를 전달했다. 내용 증명, 봉인, 시간 기록 필. 안에는 넥스트코어 법무팀장 앞으로 보내는 내 임원 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일방적 직무 변경을 설명하는 4페이지짜리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물론 법률 용어였지만 2번 읽으면 철조망처럼 달라붙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1시 36분쯤 사내 메신저가 터지는 것을 보았다. 법무팀이 인사팀을 호출했고 인사팀은 김민준 이사를 호출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전체 내부 채널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몇몇 곳에 눈을 심어두었다. 오래된 스레드, 보관된 채널, 아무도 봉쇄할 생각조차 못한 뒷문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변호사가 보낸 서류 뭉치는 치밀했다. 첫째, 2011년 자료된 모든 페이지에 김민준 이사의 이니셜이 적힌 내 서명된 지분계약서 사본. 둘째,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제18조 C항 요약본. 상호 합의 없이 직책, 권한 또는 직속 보고 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임원의 지분은 최고 기록 가치 평가액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첨부 파일들이 이어졌다. 타임스탬프와 발신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업무 전환 인수인계 요청서 PDF. 내 모든 직속 부하 직원을 박탈한 업데이트된 조직도 월요일 아침 최우진에게 업무를 인계하던 순간의 음성 녹취록. 그리고 이전 직무와 현재 부여된 역할의 비교 요약 로그. 오후 2시쯤 회사의 법무팀장은 그것을 2번 읽고 이사회에 전달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긴급, 제18조 C항 임원 지분 충돌. 그때부터 진짜 패닉이 시작되었다. 알다시피 나는 그냥 glorified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었다. 나는 서류상으로, 기록상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권리를 가진 임원이었다. 그들은 나를 직속 보고 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고문이라는 단어가 충격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분기에 서명된 합의서 없이 임원을 강등시키는 것이 탄약고의 성냥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제18조 C항은 그들이 미소를 지으며 불을 붙인 도화선이었다. 최우진은 여전히 자신의 접근 권한이 제한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권한 설정 오류라고 생각했다. 한편 김민준 이사는 허세에서 침묵으로 돌아섰다. 나는 그날 오후 그가 사내 메신저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업데이트도 전화도 없이 그의 이름 옆에는 죽어가는 신호처럼 깜빡이는 작은 회색 점만 남아 있었다. 저녁 무렵 재무팀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말로 지급 조항을 발동시킨 거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세우는데 일조한 회사가 방금 저지른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화면 너머로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하나의 시스템이 그들이 내린 지시를 실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것이 인프라의 본질이다. 제대로 구축하기만 하면 누가 책임자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작동할 뿐이다. 그날 저녁 대부분의 팀원들이 비싼 값의 치맥을 즐기러 나갔을 때 최우진은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에 홀로 앉아 마치 시스템이 자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인프라 제어판, 즉 위젯과 KPI가 있는 번지르르한 대시보드가 아닌 진짜 백엔드에 접속하려고 애썼다. 뼈대, 그리드, 심장부, 접근이 거부되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다른 자격증명, 관리자 권한, 공유 비밀번호, 여전히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버그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었거나 낡은 시스템이 마침내 고장나서 그가 이번 주에 훑어본 링크드인 강의에 기반한 운영 현대화 계획을 정당화해 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것도 고장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권한을 취소한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그에게 완전한 권한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 최우진은 사용되기를 간청하는 시스템에 익숙했지만 우리 시스템은 다르게 구축되었다. 계층화되고 분리되어 있으며 섣부른 열정을 불신하도록 조정되어 있었다. 자격증명은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직위였다. 접근은 클릭 한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법제화된 단 하나의 이름에 연결된 권한의 사슬이었다. 내 이름. 오후 7시 42분. 나는 첫 패닉의 흔적을 보았다. 전사 인프라 채널이 핑으로 울렸다. 데브옵스 팀의 누군가가 관리자 셀을 통해 권한을 상승시키려 시도했다. 다른 누군가는 법무팀에 조직도 변경이 공식적으로 게시되었는지 물었다. 게시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다. 8시 3분. IT팀장이 전체 자격증명 감사를 실행했다. 모든 명령체인 협력업체 릴레이 SSL 인증서가 내 임원 프로필에 연결된 마스터키를 통해 라우팅되었다. 나를 비활성화하는 것은 접근 권한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붕괴시킬 것이었다. 16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할 때 뒷문을 남겨두지 않는다. 보험을 남겨둔다. 그리고 제18조 C항은 단지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방사능을 띠고 있었다. 이제 나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지분 가치 상승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클래스 B 주식을 최고 평가액으로 청산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조항이 분기 마감 직전에 배치된 덕분에 그들은 다음 분기가 아닌 이번 분기에 그 돈을 갚아야 했다. 미룰 수가 없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나를 협력하게 만들거나 나를 비활성화하는 것뿐이었고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우진은 서버실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그는 복도에서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핸드폰이 권위가 아닌 구조에만 반응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것처럼 아래만 쳐다봤다. 그는 권력이 직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프라는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에 뭐가 쓰여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의 말만 들을 뿐이다. 수요일 아침 9시 11분, 법무팀의 사내 메신저에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떴다. 제18조 C항 다시 검토 중. 42번째 줄 확인 바람. 가치 상승 언어에 3분기 평가액이 포함될 수 있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로스쿨을 졸업한 지 1년도 채 안 된 윤서아라는 신입 변호사였다. 그녀는 그 주에 임원 계약서를 검토할 예정도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놓쳤던 한 줄을 찾아냈다. 그 조항 깊숙한 곳, 베스팅 계산에 관한 2개의 평범한 문장 사이에 숨겨져 있던 기폭 장치. 진행 중인 제품 배포 분기 내에 역할 재정의가 부과될 경우 지분은 최고 기록 가치 평가액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넥스트코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인 600억 원 규모의 국가 인프라 현대화와 관련된 연방정부 배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우리는 시행이 주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성과 보너스, 기업 가치 상승, 정부 보고, 이 모든 것이 3분기에 묶여 있었다. 그 한 줄은 나의 퇴사를 강등에서 폭발로 바꾸어 놓았다. 한때 클래스 B 이연 주식으로 안전하게 묶여있던 나의 지분 패키지는 방금 그 가치가 폭발했다. 그들 스스로가 이사회 업데이트와 투자자 메모에서 떠들어댔던 현재 최고 평가액으로 계산하면 180억 원. 그리고 배포 기간 중에 제18조 C항을 발동시킴으로써 그들은 그 모든 금액을 30일 이내에 나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빠져나갈 구멍도 중재에 관한 언어도 희석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세부 조항도 없었다. 그들은 내 로드맵 위에, 내가 설계한 시스템 위에, 내가 확보한 파이프라인 위에, 그리고 내가 20년간의 조용한 영향력과 임기응변으로 유지해온 협력 업체들 위에 그 분기를 구축했다. 그들은 헐거운 전선처럼 나를 뽑아내려 했지만 내가 바로 전력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그 후폭풍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재무팀의 누군가가 그날 오후 내 친구에게 전화해서 비공식적으로 내가 절반에 합의할 것 같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저 웃었다고 했다. 당신은 그녀를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최우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누군가 AWS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바꿨다는 것이었다. 한 엔지니어에게 듣기로는 그는 그날 대부분을 레거시 운영 간소화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덱을 만드는데 보냈다고 한다. 마치 문제에 다른 이름을 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김민준 이사는 침묵했다. 완전한 침묵. 그 침묵은 오직 누군가 자신이 발명했다고 생각한 게임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패착을 두었는지 깨달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이사회는 이미 조직 개편을 승인했다. 그것은 공개되었고 서류로 제출되었으며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된 끝난 일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지급폭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쿠버네티스 스펠링도 모르는 녀석을 훈련시키고 싶어서 나에게 180억 원 이상을 빚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30일 안에 알아내야 했다. 16년 동안 조용히 당신의 가치를 쌓아 올리면 그들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 조항으로 그 대가를 받아내면 그들은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른다. 전화는 목요일 아침 10시 17분에 걸려왔다. 나는 집에서 맨발로 부엌에 서서 숟가락 뒤쪽으로 냄비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내고 있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아는 번호로 울렸지만 몇 년 동안 본 적 없는 번호였다. 넥스트코어의 외부 법무법인, 그냥 랴더더버의 직원이 아니었다. 하정우 변호사 본인이었다. 소송이 심각해지거나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때 그들이 부르는 사람이었다. 2016년 회사 송년회에서 50만 원짜리 위스키로 내 승진을 축하하며 당신이 바로 이 회사의 접착제요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 아무래도 그 접착제가 너무 비싸진 모양이었다. 나는 벨이 2번 울리게 내버려 두고 3번째에 받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최대한 태연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일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조금 놀랐습니다. 김 이사님은 여전히 서 부장님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으며 누룽지를 저었다. 그가 안달하게 내버려 두었다. 계약상 활성화 조항이 발동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가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자신을 물 것처럼 신중하게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즉각적인 지급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는 버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완전한 상호 면책과 일부 비공개 조건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이연 보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리더십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까지도요. 그것이었다. 그들의 요구. 그들은 침묵과 지연을 원했다. 깔끔한 비밀 유지 협약서에 담긴 값싼 존엄성.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내 맞은편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국경제신문을 읽고 있던 내 변호사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그녀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으며 거의 지루하게 들렸다. 넥스트코어는 월요일 아침부로 제18조 C항을 공식적으로 발동시켰습니다. 제 의뢰인은 제 협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활성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대로 완전한 이행을 기대합니다. 상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숨소리. 하 변호사가 이제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몇 가지를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제18조 C항은 이사회가 서명한 중대한 변경을 포함합니다. 이미 제출되었고 타임스탬프가 찍혔으며 공개되었습니다. 귀하의 유일한 선택은 이제 준수뿐입니다. 더 많은 침묵. 이번에는 의례적인 인사도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정중하지만 아무런 약속 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내 변호사를 쳐다봤다. 그녀는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더니 다시 커피로 돌아갔다. 논의할 것도 흥정할 여지도 내밀 카드도 없었다. 그들은 고통을 미루고 싶어 했지만 나는 끝내기를 원했다. 16년 동안 지붕을 바치고 있으면 그들은 당신이 모든 지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지은 집 아래에 당신을 묻으려 할 때 집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지극히 공평한 일이다. 그들은 보통 이런 이사회 회의를 마치 청룡 영화상 시상식처럼 준비한다. 연어 카나페, 회사 로고가 박힌 생수병, 정당화하기엔 너무 비싼 꽃장식까지. 하지만 그 월요일, 넥스트코어 본사의 회의 테이블은 물에 보였다. 누군가 페이스트리를 옆으로 밀어놓았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일찍 도착했다. 정장은 다려져 있었고 표정은 즐거움과 조용한 분노 사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적어도 중요한 사람들은 목요일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금요일에는 누군가 자본 파트너들에게 정보를 흘렸고 월요일이 되자 의장의 메모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운영 조직을 개편하기 전에 왜 제18조 C항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를 자를 만큼 날카로웠다.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나는 물론 그곳에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있었고 둘 다 10분 간격으로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 명은 재무팀, 다른 한 명은 법무팀이었다. 둘 다 희열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듣자 하니 김민준 이사는 눈을 세게 깜빡이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고 한다. 한편 최우진은 출석 부를 때 자기 이름이 불린 아이처럼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잠깐만요. 18조 C항이 뭡니까? 그가 말했다. 그 뒤에 이어진 정적은 메아리 칠 만큼 길었을 것이다. 회사의 수석 변호사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류 폴더에 손을 뻗어 출력된 임원 계약서를 꺼내 마치 사망진단서처럼 테이블을 가로질러 김민준 이사에게 밀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첫 몇 문단을 훑어보고 중간으로 넘기다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속도를 늦췄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우진조차도. 아마 특히 최우진은 더 그랬을 것이다. 의장은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당신이 조직 개편에 서명했소. 그녀가 테이블에 펜을 탁탁 치며 말했다. 이미 제출되었고 날짜가 찍혔으며 법적으로 유효하오. 우리는 이제 현금이 부족한 분기에 연방정부 프로젝트 기간 중에 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임원 지분 패키지를 즉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검토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김민준 이사가 그때 뭐라고 중얼거렸다.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의장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중과실이거나 의도적인 무지, 둘 중 하나요. 어느 쪽이든 이제 이것은 180억 원짜리 실수가 되었소.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젊은 상무 중 한 명은 자리를 떴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최우진, 그는 마침내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아주 조용히, 아주 가만히. 아마도 자신의 새직함이 어떻게 자신을 회사 역사상 가장 비싼 인턴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 듣기로 회의가 끝난 후 김민준 이사가 내게 2번 전화하려 했다고 한다. 음성 메시지 없이 그냥 끊긴 전화. 그리고 최우진은 IT팀의 누군가에게 제18조 C항이 그들이 패치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다고 한다. 아니, 얘야. 이건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란다. 임원의 기억을 패치할 수는 없다. 신뢰를 재부팅할 수도 없다. 그리고 타임스탬프가 찍힌 증거자료와 3분기 전체를 물어뜯을 만큼 날카로운 법적 이빨을 가진 서명된 계약서를 찾아 바꾸게 할 수는 더더욱 없다. 황태자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던 기반은 내 것이었다. 돈은 목요일에 들어왔다. 전화도 이메일 알림도 없이 그저 은행에서 온 조용한 알림 하나. 임원 지분 정산금으로 표시된 입금. 나는 알림을 클릭하고 숫자를 응시하며 침묵이 제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180억 원, 그리고 연체 위약금 2억 2천만 원. 매물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임원 계약에 의거함. 축하 인사도 김민준 이사의 쪽지도 사과도 없었다. 차가운 숫자와 디지털의 침묵. 정확히 내가 설계한 방식 그대로였다. 넥스트코어에서는 그날 오후 리더십 업데이트 공지를 띄웠다. 그것은 다른 모든 소독된 기업 성명서처럼 읽혔다. 세련되고 모호하며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장들. 최우진은 비운영 전략 부문으로 재배치되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책상도 없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뜻이었다. 한편 김민준 이사는 외부 투자자 관리 및 자본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 아무도 좌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3분기 공시보고서의 세부사항, 7상 하위 항목 2번에 미래 예측 진술과 유동성 기준에 대한 짧은 언급, 바로 뒤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18조 C항에 따른 가치 상승, 제출 및 이행 완료. 그게 다였다. 헤드라인도 폭로 기사도 공개적인 심판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프라의 아름다움이다.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다.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된다. 내가 구축한 모든 툴은 여전히 작동한다. 내가 협상한 모든 협력업체 릴레이는 여전히 돌아간다. 내가 2014년에 작성한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그들의 시스템 배포 프로토콜의 뼈대다. 그들은 단지 임원 한 명을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남긴 뼈대 위에 자신들의 미래를 건설했다. 그리고 매일 최우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연결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간다. 자신이 얻지 않은 도구들을 만지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직함은 얻었다. 하지만 기계는 여전히 그것을 만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SNS에 올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딸에게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금 확인서를 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인수인계서를 파일로 보관하고 마침내 내 넥스트코어 관리자 계정에서 로그아웃했다. 나는 완벽한 복수를 써냈다. 악의가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 복수. 그곳을 불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줄곧 그 집 자체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초라는 것은 그렇다. 엉뚱한 사람들이 당신을 파내려 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법이다.